나는 할 수 있다. 나는 1000억을 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계속 하셨습니까? 남들은 됐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안 됐던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알려주고 조금만 수정하면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방법까지 모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저자는 시급 3,000원 받는 알바를 하다가 어느 날 이 방법을 적용하고 하루 만에 2억 이상이 통장에 찍히기도 합니다. 거기다 교수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고 이 방법을 적용하여 하루아침에 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는 외래 교수긴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수업과 딱 맞는 외래 교수가 되었던 거죠. 믿기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로 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우리는 도대체 그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적용하려면 알아야 할 지식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돌아가는 일련의 법칙 같은 것이기도 하고 이는 누구에게나 적용되고 있던 것이죠. 하지만 어떤 이는 이걸 알게 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고 어떤 이는 이를 몰라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해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법칙을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회원 전용에서는 책의 추가 내용과 명상 그리고 오디오북처럼 들으실 수 있는 콘텐츠를 올리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을 경제로 바꾸는 남자 최혜직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은 25년 3월 14일에 국일미디어에서 발행된 조성민 작가의 오더입니다. 그럼 말씀드렸듯이 방법을 알기 위해선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부터 아는 것이 좋습니다. 알기만 해도 세상을 대하는 것이 더 쉬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세상의 법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신경학적으로 서로가 모두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 말이 믿기세요? 실제로 뇌 속에는 이 거울 뉴런이 존재해서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관찰하기만 했는데 자신이 한 것 같이 뇌 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겁니다. 이는 타인의 감정이나 행동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거죠. 누군가 문틈에 손가락에 끼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깊이 상상하면 신기하게도 내 손가락이 찌릿거리기도 합니다. 즉 이는 남의 성공이 신기하게도 나의 성공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도 그렇게 행동하지도 못하고 있죠. 이는 두 번째 법칙이 작용해서입니다. 그 전에 먼저 첫 번째 법칙을 마무리해 볼게요.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단일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경과학적으로 확인이 된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는 것이죠. 즉 세상이 그렇게 단일성으로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법칙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대립성이 존재함을 책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립성이란 알기 매우 쉬운 개념입니다. 우리가 풍요를 알려면 결핍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이 세상에 대립이 없다면 풍요나 결핍이나 모두 같은 거죠. 대립적이지 않다면 욕구가 발생하지도 않으니까요. 이 단일성의 흐름에 틈이 생긴 건 우리가 대립을 인식하면서부터입니다. 남의 성공이 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가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증명하는 증거로 느껴지게 된 것이죠. 어떤 이는 남의 성공에서 풍요를 느끼는 반면 어떤 이는 결핍을 느끼니까요. 단일성만 가지고 있다면 신 혹은 우주와 같이 많다 적다라는 개념 모두 하나의 경험으로서 모두 완벽한 것으로 받아들이니까요. 즉 경험을 위한 모든 것이 되죠. 그런 단일성을 바탕으로 해서 대립성이 두 번째 법칙으로 위에 덮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서로 다름을 느끼게 된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법칙 외적으로 생각을 달리 해볼 것이 있는데요. 결핍은 풍요를 가능하게 만드는 에너지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걸 많이 활용했어요. 그 결과 인생에서 다른 선택을 통해 제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죠.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제가 유튜브를 하고
책도 낸 작가가 되었으니까요. 즉 결핍이 느껴질 때 이를 확신으로 바꿀 수 있기도 합니다. 만약 되고 싶은 것을 되고 싶다고 말했을 때 내면의 결핍이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한다면 소용이 없게 되죠. 되고 싶다라는 말 자체가 현재는 그러지 않음을 말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이 새로운 목표를 세우면 의도한 것과 반대되는 상황을 먼저 맞닥뜨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포기하기 십상이죠. 난 안 돼. 이러면서요. 이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을 감정적으로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보는 일종의 시험입니다. 즉 지금까지 했던 생각과 행동은 그것을 할 수가 없는데 너 달라질 준비가 되었느냐는 거죠. 이때 이 시련을 넘으면 내가 원하던 것을 반드시 가질 수 있다는 확신으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시련은 자신이 하기가 살짝 버거울 정도만 오게 됩니다. 자신의 과거 생각과 행동이 그 정도 한계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 이상의 시련은 오지 않아요. 즉 살짝만 열심히 해보면 할 수 있을 만큼만 옵니다. 만약 본인이 어떤 것을 갖고 싶다고 했을 때 오히려 돈이 나가는 일이 생겼다면 그것은 갖고 싶은 것을 본인이 가질 수 있는지 자신에게 시험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한 번의 욕구에 따른 한 번의 시련이 오게 되고 그 시련을 이기면 그 욕구가 반드시 이뤄지는 확신으로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책을 쓰게 된 것도 그랬습니다. 처음 썼던 책은 출판사 대표로부터 거절을 당했어요. 하지만 다시 새롭게 쓴다면 출판이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했죠. 그래서 결핍은 풍요의 가능성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법칙은 공명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대립의 법칙이 있을 때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감정이 되는데요. 감정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면에서 강하게 공명할 수 있으니까요. 생각의 에너지라는 건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건 바로 감정이라는 것도 밝혀졌죠. 실제로 어떤 생각에 감정을 부과하면 그 주파수가 더 강해짐을 보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세 가지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의 법칙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가능성은 많이 열리게 됩니다.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알고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과거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긍정 확언을 아무리 해도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다행히 책은 알고 있는 것을 넘어 더 빠르게 실현시켜줄 방법까지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그것을 오더라 부릅니다. 한마디로 자신 스스로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요청을 하는 겁니다. 저자는 하나님 음성 듣기라는 프로그램에서 수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의 주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니 단지 요청을 간절히 하면 답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기 힘들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의 증언으로 챕터가 시작되죠. 백마타 왕자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는 요청에 그녀가 들은 메시지는 딸아, 오늘이 그날이다. 이랬다고 합니다. 그리곤 깜짝 놀랐는데 자매님 하면서 부르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장난감 하얀색 목마를 탄 12살 어린 간사가 장난을 치고 있었던 거죠. 두 분은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 선교 활동으로 아프리카로 갑니다. 여러분은 이게 믿겨지시나요? 저는 하나님을 믿진 않지만 제 인생에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결혼을 위해 5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내가 그것을 벌 수 있는지 신호를 달라고 스스로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르는 전화가 걸려왔고 평소 모르는 전화는 받지 않지만 신호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받았는데 그것이 저에게 결과적으로 1억 원을 만들어주기도 했죠. 영상을 찍을 당시는 6천만 원 계약이었지만 결과적으로 1년이 지난 지금 계산해보니 1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인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 방법이 되는 것이죠. 만약 지금 원하시는 게 있다면 잠깐 멈추고
자신에게 요청하세요. 나는 지금 커피를 공짜로 먹게 된다. 같이 작은 걸 말이죠. 그리곤 웃고 넘기세요. 한편 저자는 이를 어릴 때부터 느껴보곤 했었는데요. 공군 헌병으로 있을 때라고 합니다. 저도 헌병이었는데요. 이분과 이상하게 공통점이 많은 듯 보입니다. 제가 알게 된 것도 그렇고요. 배경만 다르지 비슷한 것이 많아요. 여튼 저자의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후임이 다가와서는 기도를 하면 정말 이루어지냐고 묻습니다. 그럼 되지 않을까? 라고 했더니 후임은 치킨을 먹게 해달라고 했죠. 30분 뒤에 파일럿이 와서는 치킨 4봉지를 주고 갔다고 합니다. 잠시 좀 전에 영상 멈추고 해보셨나요? 만약 해보셨다면 자신이 웃고 넘겼던 자신의 요청이 이 짧은 시간에도 이루어지신 분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경험들은 제 예전 영상들의 댓글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상상을 하고 요청을 했더니 갑자기 누가 와서 뭘 주고 갔거나 커피를 공짜로 마시게 되었거나 등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마침 요청한 날에 빌려간 큰 돈을 그 사람이 와서 갚고 갔다는 등 액수가 큰 것까지도요. 실제로 되는 방법이니 주저 말고 한번 해보세요.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진짜로 일어나거나 혹은 아무 일도 없거나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오진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저자는 성경을 비유해서 많이 말을 해주는데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고 성경에는 되어 있죠. 그런데 저자는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자신부터 사랑하는 마음가짐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돕는 행위를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결핍을 증명할 뿐이라는 거죠. 남을 돕는 것은 겉으로 보기엔 매우 좋아 보이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됨을 말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면서 자신에게 요청하는 것이 오더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끌어당김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자도 명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명상으로 많은 부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인드 무비로 시각화에 도움을 주면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저자는 명상을 배우러 찾아갔고 거기서 난생 처음 편안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호흡을 관찰하는 것으로 자신의 습관에 따른 신체 형성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게 되기도 하죠. 그렇게 저자는 오더를 명상까지 접목시켜서 더 강력하게 자신에게 적용시키기 시작했고 성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온라인 사업을 통해 10개월 만에 12억 원을 벌기도 하죠. 한편 책에는 부록 같은 개념으로 오더에 대한 사고 실험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회원 전용 영상에서 이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책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읽는 내내 제가 느꼈던 것과 유사한 점이 너무 많아서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사견이 많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맞춰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에게 어떤 오더를 내리실 겁니까? 그것은 어떤 것이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간단한 것부터 오더하시면 어떠실까요? 진짜 커피가 생기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생기지 않으셨어도 남겨주세요. 제가 사드릴 수도 있잖아요.